건강을 상징하는 콩나물. 하지만 이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드시던 방법 그대로 섭취하신다면 암이나 뇌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섭취 방법이 궁금하시죠?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콩나물 섭취 시 주요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살모넬라나 대장균과 같은 유해 세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씻지 않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콩나물을 섭취하기 전 깨끗하게 세척하고 조리할 때는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생으로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콩나물에 포함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콩류식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약한 사람은 콩나물을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양한 식품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콩나물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지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가스와 같은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콩나물을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익혀서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 먹는 것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콩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콩나물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피부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콩나물을 피해야 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콩나물 요리 시 과도한 소금이나 조미료 사용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져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간을 싱겁게 하고 신선한 재료로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념과 조미료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은 단백질과 비타민C가 풍부한 반면 철분이나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콩나물을 다양한 채소, 단백질, 곡류와 함께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콩나물과 함께 먹을 때 영양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역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과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가 매우 풍부한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콩나물에 포함된 이소플라본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오드 섭취가 많아질 경우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콩나물과 미역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갑상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콩나물과 미역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와 같은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으로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콩나물 요리도 간장, 된장, 소금 등으로 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콩나물과 김치를 함께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요리와 김치를 함께 먹을 때는 간을 약하게 하고 저염 김치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대구와 같은 흰살 생선입니다. 대구와 같은 흰살 생선은 철분 함량이 매우 낮은데요. 콩나물 또한 철분이 부족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철분이 결핍되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생리 중인 여성이나 임산부에게는 철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특히 콩나물과 대구를 같이 섭취하면 철분 섭취가 더욱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나물과 대구를 함께 먹을 때는 철분이 풍부한 다른 재료, 예를 들어 쇠고기나 간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철분 섭취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콩나물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재료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섭취하여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누리세요. 다음은 콩나물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강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콩나물은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는데요. 항산화 성분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를 보호하며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아울러 콩나물의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아스파라긴산은 체내에서 젖산을 분해하여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로가 쌓였을 때 콩나물국을 섭취하는 것이 피로 해소에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콩나물에는 레시틴과 이소플라본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간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소플라본은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여 지방간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감기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콩나물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한 식품입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동맥경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콩나물은 칼슘과 마그네슘도 적당히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노년층의 뼈 강화를 돕고 골밀도 유지에 기여하는데요. 또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 관리에도 유리한데요.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하며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 세포를 보호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과 잡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 덕분에 피부 손상을 방지해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콩나물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콩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분인 알리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콩나물에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감염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특히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무침에 자주 사용되며 신체 전반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마늘의 항염 효과와 콩나물의 항산화 작용이 결합되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감기나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콩나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이 두 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크게 증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콩나물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및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체중 관리에 좋은데 청양고추와 함께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청양고추에 포함된 비타민C 또한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며 콩나물의 비타민C와 함께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소화를 촉진하고 콩나물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등 두 재료는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데 있어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렇게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조합들을 통해 콩나물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콩나물을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콩나물의 색상은 신선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줄기 부분은 선명한 흰색을 띠고 콩은 밝은 노란색일 때 신선한 콩나물입니다. 만약 줄기나 콩이 갈색이거나 흐릿한 노란빛을 띈다면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콩나물의 촉감도 신선함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데요. 줄기를 손으로 가볍게 만졌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다면 신선하지만 줄기가 물러지거나 흐물거리면 이미 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잎 상태도 확인해야 하는데 잎은 푸른색이 아닌 노란색을 띄어야 하며 초록색 잎을 가진 콩나물은 너무 자라서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 부분도 신선함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뿌리가 너무 길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된 콩나물이 좋은데요. 뿌리가 지나치게 길거나 많으면 식감이 질겨질 수 있습니다. 신선한 콩나물은 특유의 콩향이 나지만 오래된 콩나물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향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관법도 중요한데 콩나물을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씻어 용기에 담고 물을 콩나물이 잠길 만큼 넣은 후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때 물은 매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3-4일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콩나물을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요. 콩나물을 살짝 데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1회 분량으로 소분하여 냉동하면 됩니다. 냉동된 콩나물은 해동 후 바로 국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맛이나 식감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침이나 생으로 먹는 요리에는 냉장 보관이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콩나물을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선도는 물론 영양가와 식감도 저하되므로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긴다면 이는 콩나물이 호흡하며 발생한 수분이므로 비닐을 약간 열어 통풍을 시키거나 물기를 제거하면 콩나물이 상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콩나물을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콩나물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콩나물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콩나물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